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종일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으로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는 사라졌지만 매서운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찬바람에 시민들은 다시 목도리를 두르고 털모자도 뒤집어 썼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수온주가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강원 철원은 영하 9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은 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곤두박질하면서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2도에 머무는 가운데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밑돌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중국 북부에 자리 잡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쯤 추위가 일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이 북한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개발자들을 치하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참관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김정은은 화성 15형 개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높인 위대한 힘이 탄생한 날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의 세심한 지도로 구축 자행 발사대차와 화성 15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축 발사대차의 경우 새로운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추정되는데 화성 14형의 차량이 8축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신은 재돌입 환경에서 전투부의 믿음성들을 재확증했다고 밝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성 15형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은 미사일 무기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미사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으로서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핵 위협 때문이고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고각 발사에도 주변 국가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화성 15형 발사도 친필 명령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는 시험 발사 승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 당과 조국을 위해 용감히 쏘라라고 쓰인 김정은의 친필이 보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화성 14형 발사와 9월의 6차 핵실험 등 주요 도발 때마다 친필 명령 형태로 실행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 대비에 취약한 새벽에, 그것도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었던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기습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시각은 새벽 3시 17분입니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이례적으로 밤 11시 40분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2차 발사를 한 적이 있지만 새벽 3시를 전후에 도발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곳은 평안남도 평성. 평양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전 도발인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때는 처음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패턴은 기습 발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신들의 노출을 우리 정보자산으로부터 최소화함으로써 기습 발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또 보여주려고 했고, 이와 함께 한미 군 당국의 대비 태세를 파악하고 심리적 피로감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나재현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에 우리 군은 즉각 보복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도발 원점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됐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 현무-2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같은 시각 해군 이지스함에선 사거리 1000km의 해성-2가, 공군의 KF-16 전투기에서는 사거리 57km의 공대지 유독 폭탄 스파이스 2000이 발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 6분 만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도발 원점을 겨냥한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에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실제 거리를 적용하고 지상, 해상, 공중 전력에 의해 목표에 동시 탄착되는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사거리와 속도가 모두 다른 육해공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 지점에 동시에 떨어뜨리는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3군의 미사일은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격파할 수 있는 핵심 무기입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적 미사일 기지를 괴멸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군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에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전 6시에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이전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적극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탄두 중량 제한 철폐와 첨단 군사 자산 관련 합의에 기초해 우리 군의 역량 강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NSC를 주재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하며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며 동향을 예의주시해 오는 등 긴밀하게 공조 중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가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빠른 시일 내 후속 협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일환입니다.